저 뭐 어떤 영상을 한번 볼까? 그래도 아씨 안녕하세요. 뻘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이북 리더를 한 대 가져왔는데요. 제가 간간히 이북 리더를 리뷰하는 것 같은데 이럼 또 이북 리더냐 이북 리더냐 라는 드립이 달릴 게 뻔하지만 근데 이게 다르지 않아? 그 이북이랑 이북 아닌가? 어쨌든 제 이북 리더에 대한 관심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랑 비슷할 거예요. 뽐뿌가 올 때는 막 오다가 막상 사면 은근히 안 보게 되고 없으면 또 끌리고 저는 그래도 그 틈틈이 나름 책을 좀 읽는 편이긴 하거든요. 관심도 많고 근데 그냥 폰으로 봐요. 그 이유가 기존 이북 리더들이 너무 불편해요. 우선 성능이 구립니다. 개구려요. 그래서 앱 켜고 끄고 자체가 답답하고 활용도 어렵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전용이죠. 밖에서 책을 다운받으려면 핫스팟을 틀던가 해야 돼요. 특히 요즘은 뭐 밀리 서재나 뭐 온라인 도서관이나 좀 구독형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이 핫스팟을 틀고 하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런데 스펙상 엄청 마음에 드는 이북 리더가 있길래 바로 사왔어요. 빅미 B7 프로라는 제품인데 이 빅미가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나름 그 제품도 많이 출시했고 한국 후기도 많더라고요. 그 색상은 블루, 그린, 화이트가 있던데 전 화이트로 했습니다. 제일 깔끔해 보이죠. 자, 박스를 열면 이제 안에 요 이북 리더 본체랑 뭐야 펜도 주네? 요런 펜 그리고 케이블, 충전기는 요즘 요런 애들도 다 안 주는 게 포인트구나. 그리고 뭐 간단 사용 설명서랑 요 앞에 펜촉이 있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뭐 요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단촐한 구성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요 본품일 텐데 생각보다 꽤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뭐야? 야, 여기 카메라도 달려있어. 무슨 이 작은 게 AI 카메라라고 합니다. 뒷면은 대충 이런 느낌. 근데 이거 입력이 5V에 2A 밖에 안 되네? 하긴 얘가 배터리 용량이 좀 적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10W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지금 보시면 뭔가 화면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그 화면이 켜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전자잉크, 그러니까 이 잉크의 특징이에요. 이북 리더들이 그 배터리가 오래가는 이유가 전자잉크가 특정한 전기 신호를 주면 전자잉크가 특정 의도한 위치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데 그 이후에 아무 신호를 안 주면 마지막으로 이동한 자리 그대로 있는 거죠. 전원 켜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이북 리더의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요런 물리 버튼이 있어야 돼요. 손으로 터치해서 넘기는 게 되게 귀찮거든요. 이렇게 딱 한 손으로 잡고 버튼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죠. 일단 화면이 떴으니까 세팅부터 하고 나머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언어 선택 창이 있는데 한국어도 그치 지나갔다. 참고로 지금 이게 뭔가 끊기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원래 이래요. 이 잉크가 얘가 그 43프레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와이파이 5기가 요런 게 또 5기가가 나름 지원이 되냐 안 되냐가 차이가 있는데 야 5기가 되네. 다음 아이디 스마트 이런 거는 그냥 건너뛰고 이게 살짝 느려. 뭐야 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된다. 일단 뭔가 앱 같은 거를 깔고 있는 것 같으니까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면 디멘시티 1080에 8GB 램 256GB 스토리지고요. 컬러 제품이라서 칼리도 3세대 2잉크에 안드로이드 14 3000mAh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되게 고사양 제품이에요. 아니 디멘시티 1080이면 갤럭시 A34 그러니까 2023년도 보급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랑 똑같은데 무슨 고사양이냐. 이북 리더에서 디멘시티 1080이면 플래그십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이게 사는 사람만 사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직도 4기가 램에 막 락칩 달고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근데 또 이북 리더들은 대부분 가격이 저렴하긴 합니다. 보통 20-30만 원대 하니까요. 아마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마음의 여유가 넓을 테니까 이런 거 정도는 참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테크충인 저는 답답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일단 디자인부터 보면 좀 크긴 하지만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고요. 전반적으로도 나름 깔끔해요. 그쵸? 전반적으로 다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측면은 나름 또 다른 느낌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상단엔 전원 버튼, 왼편엔 스피커랑 타입C 포트, 그리고 여기는 아마 그 전원 충전 같은 거 하면 여기에 불 들어오고 그런 거겠죠?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지금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이 측면에 뭔가 빛이 번지는 듯한 게 있거든요. 보시면 이쪽 끝에 뭔가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그 백라이트 때문인데 전자잉크 자체는 빛을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LCD 같은 것도 뒤에 백라이트가 있잖아요. 그 전자잉크는 프론트 라이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측면에서 나오는 빛을 아예 꺼버리면 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전자잉크 아무것도 없는 전자잉크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약간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 라이트로 밝기를 맞춰주는 거고요.
밑에 여기 색온도 조절 같은 것도 있네. 이렇게 하면 완전 누래지고 이렇게 하면 파래지고. 어쨌든 요런 어떤 패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전자잉크 회사들이 어떤 노하우 같은 건데, 아니 여기 핫키가 있으니까 되게 편하다. 요건 이제 이 설정창 키는 거고, 이 리프레시 버튼은 잔상 같은 게 생기거든요. 이게 전자잉크가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거다 보니까 흔적 같은 게 남는데, 이렇게 한번 모든 픽셀을 한번 껐다가 켜주면 그 잔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잔상 제거 버튼이 있는 거고요. 이건 뭐야? 설정.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설정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뭐야? 프로세스 관리. 여기 사용 가능한 램 같은 거 나오는 거고, 여기 뭔가 잉크 관련 설정 있을 텐데, 이거다. 보시면 뭐 만화 모드, 잡지 모드, 비디오 모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이제 컬러 관련 옵션이에요. 여기 킨들 쪽을 보면 지금 약간 하늘색이잖아요. 근데 잡지 모드로 바꾸면 조금 더 진해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는 것 같고, 구성 업로드. 이건 뭐야? 뭔가 설정 저장 같은 건가? 추천. 에잉? 넌 뭐냐? 이게 설마 그런 건가? 너 이 사람이 쓰는 설정을 내 기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그런 거야? 그렇네? 야, 너 신기하다. 이런 기능이 있네? 새로 고친 모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잔상 같은 게 많이 생겨요. 제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면, 일단 구글 플레이까지는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뭐야? 너 괜히 불안하게, 저는 분명 한국어로 설치를 했거든요. 괜찮은 거 맞겠지? 오케이, 일단 벤치마크 앱이랑 뭐 전자책 앱 정도만 한번 다운해볼까요? 일단 긱벤치, 역시 긱벤치를 안 돌리고 갈 순 없지. 긱벤치랑 유튜브도 한번 다운해봐야겠다. 유튜브. 속도가 역시 여유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스펙이어도. 오케이, 유튜브 깔았고, 저는 이제 보통 책 볼 때 리디북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리디북스까지 이렇게 다운로드. 이게 기본적으로는 안드로이드랑 똑같기 때문에 뭐야, 설치 자체는 엄청 빠르네. 야, 역시 그래도 AP 자체가 보급형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설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네요. 오케이, 이렇게 역시 유튜브 먼저 켜서 보여드리면, 나름 로딩 속도는 좀 빠른데? 일단은 뭐 어떤 영상을 한번 볼까? 그래도 노트북 영상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더 큰 영상을 보겠습니다. 대충 요 정도 느낌. 지금 보면 뭐 그럭저럭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뭔가 움직임이나 이런 데서 잔상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정이 아까 봤던 요거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새로 고친 모드를 제가 한번 HD256, 그러니까 이게 제일 퀄리티가 좋은 거고, 요쪽 위로 갈수록 퀄리티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 퀄리티가 안 좋은 걸 왜 쓰냐? 대신에 응답 속도가 빨라요. 일단 가장 퀄리티 좋은 모드로 가볼게요. 근데 이거부터 지금 벌써 위에 디자인이 바뀌었어. 색깔 봐봐요. 여기 위에 제가 한 요 정도로 세팅해서 보여드리면, 요쪽 뒤에 뭔가 지금 공연장 같은 거잖아요. 이 공연장을 잘 보면 지금 바꾸면 뭔가 점점 흐리멍텅해지죠, 색깔이. 봐봐. 다시 한번 제일 높은 걸로 와보면 조금 더 진해지고, 여기 노트북 색깔 같은 것도 보면 되게 뭔가 색깔이 빠져 보이죠. 그러니까 요런 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인 페이지 같은 거 많이 읽으면 이 HD256으로 하는 게 화질 자체는 가장 좋다라는 건데, 대신 응답 속도가 엄청 느려진다는 거겠죠. 한번 볼까요? 스크롤 내리는 것도 봐봐. 리프레시가 되게 심하죠. 그래서 요 영상 한번 틀면 뭔가 이제 아까랑 다르게 완전 좀 볼 수도 없는 수준이 되는 거고, 이제 반대로 아까 그 하이퍼 모드로 하게 되면 뭔가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지만 잔상 같은 게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봐봐. 훨씬 부드러워, 아까보다. 그쵸? 어쨌든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활동적인 영상을 일부러 보여드린 거고요. 아무런 사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뭔가 설정을 할 수가 있네. 대비 설정, 생동감 있는 향상, 색상 밝기. 한번 올려볼까? 야, 요걸 올리니까 뒤에 색깔도 바로바로 바뀐다잉. 이런 것들은 내가 주로 사용하는 컨텐츠나 이런 데서 어떻게 실제로 보이냐. 튕겼어.
이런 식으로 이 이잉크 디스플레이는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얘는 그 안드로이드 14가 탑재가 돼 있다 했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스펙이에요. 지금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이 16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드로이드 10이 최신인 이북 리더가 신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이상한 시장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게 되면 이제 몇몇 앱들은 또 호환이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후 지원, 업데이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안드로이드 14를 강조했던 거고요. 뭐야? 저 지금 엄청난 걸 발견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를 아까 켰잖아요. 그럼 이쪽 위에 유튜브로 돼 있고 사용자 지정, 제가 아까 설정했던 하이퍼 모드로 들어가 있죠. 근데 제가 긱벤치 한번 켜볼까요? 긱벤치 앱을 켜게 되면 이 설정이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앱별로 자동으로 이게 바뀌네. 아니 너 생각보다 잘 만들었구나. 일단 긱벤치 들어온 김에 한번 긱벤치까지 돌려볼게요. 성능은 잘 나오겠죠? 자, 점수가 나왔는데 멀티가 1960점? 생각보다 좀 낮다잉? 일단 코드명은 디멘시티 1080이 맞는데 아마 이게 그 전원 설정 같은 데서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일단 설정 들어가서 뭔가 전원 관리 같은 데 가보자. 이게 아무래도 고성능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 설정 자체가 절전 모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배터리 너 있지 않을까? 전원 관리. 근데 되게 메뉴가 조금 보기 힘들다. 봐봐, 여기 성능 모드가 따로 있잖아. 아마 얘를 켜면 그제서야 디멘시티 저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점수 제대로 나오네요. 2500점. 대략 한 30% 정도 올랐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절전 모드로 하면 그냥 성능뿐만 아니라 화면 갱신 주기에도 뭔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긱벤치 돌릴 때 보니까 뭔가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그 갱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새로 고침이 바로바로 안 되더라고요. 절전 모드에서는. 아마 그냥 보통 전자책 같은 거 보면 고정된 화면이 주니까 그런 식으로 세팅한 게 아닐까 싶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그거를 확인해봐야 되잖아. 유심.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LTE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5G는 안 되고요. LTE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로 SD까지 지원을 하고 1테라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마 보통 2테라까지는 되니까 그건 실제로 꽂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유심을 이렇게 딱 꽂아. 바로 신호 뜨나? 일단 SKT 유심을 넣었거든요. 잡혔어. 4G 잡혔어. 봐봐, 여기 지금 기기 변경 완료한데 문자랑 여기 이제 4G 잡히죠? 문자까지 되네. 근데 이거 안드로이드 기본 UI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인다. 지금 설정 자체는 여기 HDO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품질로 돼 있거든요. 근데 뭔가 문자나 이런 거는 글자가 잘 안 보여. 뭐 막상 들어오면 보이긴 하는데 이상하게 알람 설정에서는 잘 안 보인다. 자, 그럼 한번 실제로 전화까지 해볼까요? 아마 앱이 따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있다. 오케이, 전화. 아마 디자인으로 봐서는 안드로이드 기본 AOSP 앱인 것 같고요. 전화 걸어봐. 스피커폰. 자, 과연 신호가 간다.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심지어 통화 녹음도 있어. 눌러봐. 그 신호 알람도 안 가. 그냥 통화 녹음합니다. 이런 메시지도 없고. 야, 통화도 돼. 전화되는 이북 보셨어요? 전 처음 봐요. 이왕 딴 길로 생김에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바로 요 카메라란 말이죠. 딱 봐도 뭔가 되게 좀 품질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나름 AR 카메라라고까지 하니까 이거 보니까 그 OCR 같은 거 하는 용도로 쓰라던데 여기 카메라 앱이 있거든요. 사진 앱 켜지나? 켜진다. 돼. 전면 카메라는 따로 없기 때문에 후면 카메라로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여기 촬영 버튼 여기쯤인가? 눌러봐. 여기다. 눌러봐. 촬영 된 거야? 이렇게 사진이 몇 장 찍혔거든요. 이게 여기서 보면 나름 나쁘지는 않긴 하거든요. 그 잔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잔상이 지금 보면 위에 한 줄이 가 있잖아요, 뭐가. 요게 요 갤러리 요 알람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잉크다 보니까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면 전차가 깜빡이면서
위에 잔상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깜빡임 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 한번 제 핸드폰 옮겨볼게요. 아마 사진이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 의외로 뭐 나쁘지는 또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화소가 500만 화소네요.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책을 읽어봐야겠죠. 한번 글자가 있는 책을 보면 대충 요 정도 느낌. 뭐 그냥 일반적인 수준인데 엄청 뭔가 선명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안 드네. 여기서 이 HD 256으로 바꾸면 조금 더 뭔가 진해진 느낌이 나는 것 같기는 하고. 오케이, 요 정도 느낌. 참고로 요게 뭐냐면 딴 게 아니라 볼륨키예요. 이 대부분이 전작책 뷰어들은 볼륨키 업다운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게 HD 256으로 하니까 되게 갱신되는 게 느리다. 여기 뷰어 설정에 들어가면 볼륨키로 페이지 이동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핑 자체가 볼륨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라는 거고, 다만 당연히 설정에서 요 키들을 어떤 키로 바꿀지 설정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고요. 한번 만화도 보자. 전 사실 만화가 조금 더 궁금하거든요. 아마 대충 이런 만화 틀어서 뭐야? 이렇게 좀 뿌옇지? 여기서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나 보다. 특히 만화 같은 작은 글씨 같은 거 볼 때는 HD 256이랑 그냥 기본값이나 더 낮은 세팅이랑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신기하다. 근데 이게 프론트라이트 이 품질 문제인지 저는 프론트라이트로 켜면 뭔가 조금 더 뿌옇게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론트라이트를 아예 끄면 되게 선명하게 글자가 잘 보여요. 그건 뭐 제 착각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작은 글씨까지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스펙 자체는 사실 납품받은 걸 그대로 넣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존 이잉크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뭐 나름 최상급에 있는 편이고요. 되게 작은 글씨여도 세팅만 하면 잘 보이죠. 하지만 얘는 역시 컬러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보는 데서 의미가 있는데, 사실 저는 컬러 이북을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딱 봤을 때 이게 원래 무슨 색이겠구나 라는 건 예상이 되잖아요. 뭐 여기는 좀 노란색 주황색이겠고 여기는 파란색이겠고 그러겠죠. 근데 원본색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더러 색감 자체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컬러 이잉크 디스플레이랑 흑백 이잉크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이 흑백 쪽이 조금 더 글자가 잘 보입니다. 아마 컬러층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선명도도 흑백만 나오는 쪽이 더 좋아요. 물론 요즘은 컬러가 대세이기 때문에 좀 좋다 하는 제품에는 다 컬러를 넣어 놓긴 하지만, 와이파이 없이 데이터만으로 웹서핑이 되나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새로 고침했을 때 오케이, 인터넷 잘 되고. 다른 거 눌러볼까? 눌러봐. 잘 되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 같이 온 펜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뭐야, 예시가 있어. 오잉? 뭔가 되게 그럴듯한 문장이 적혀져 있고요. 요거 말고 한번 실제 펜 반응 속도나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새로 만들었어. 자, 생각보다는 구색이 있다? 생각보다는 지연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뭐 물론 이걸로 뭔가 필기를 한다던가 하는 거는 조금 방금도 뭔가 씹힘 같은 게 있었고, 이런 거는 뭐 그냥 된다 라는 수준으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현 시점 최고의 포터블 이북 리더 빅미 B7 프로를 살펴봤는데요. 요게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349불, 부가세 포함하면 55만원 정도 하겠고요. 이북 리더를 기존에 좀 쓰셨던 분들은 비싸다고 하겠는데, 뭐 저희 같은 테크충들에게는 보급형 스펙인데 55만원이면 적절해 보이죠. 단점이라면 그렇게 유명한 회사는 아니라는 거? 중소기업 느낌이라서 OS 업데이트 같은 사후 지원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어요. 은근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가지고. 근데 전 데이터가 되니까 너무 만족스럽네요. 데이터 되는 이북 리더가 진짜 없는데 거기다가 8기가 램까지. 혹시나 제가 써보고 별난 부분 있으면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옵시다.